자,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김성일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특허를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 실전편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또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허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특허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나 정부 과제 도전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가지급이나 이제 재무 구조 이런 데에서 좀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특허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은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 전략이 굉장히 법인에는 필요하고요.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 특허를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해서 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특허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디서 알려주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허를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 그래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특허 전략에서 이제 특허가 뭔지 개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뭐 솔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특허는 정책 자금, 비단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그 R&D 과제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뭐 TCB나 이런 활용이 됐든 거기에 특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의 종류는 보시다시피 이제 등록 특허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진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리사님을 통해서 등록 특허를 가실 수 있고 이제 출원 특허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서는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편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출원인하고 발명자가 같게 되면 그 수수료의 70%까지도 감면을 줍니다. 연간 20건에 대해서. 그만큼 출원, 특허를 개인적으로 내라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원 특허, 등록이 되기 전 특허를 출원 특허라고 하고요. 오늘의 목표는 대표님들이나 이제 그 컨설팅 하신 분들이나 기업, 개인 기업 대표님들이나 등록 특허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만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특허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허가 있다고 해서 내 기업이나 기술을 보호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가 있다고 해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특허는 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등록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특허가 있다면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활용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활용해야지만이 돈이 되는 것이지, 1000개, 10,000개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심하게 말하면 종이 조각 아니냐 라고 이제까지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등록까지 갔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그거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R&D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서면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이제 그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서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허는요 서면 평가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서면 평가에서는 뭐 상대적 평가를 다른 기업하고 나하고 상대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허가 5개, 6개 있는 기업과 1개도 없는 기업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특히나 또 기술력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에서는 절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 후에 뭐 2년 이내 심사 청구 이거는 뭐 절차적인 면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제 과제 신청을 하실 것 같으면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출원인을 해야 됩니다. 발명자나 출원인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출원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인의 연구소를 통한 법인의 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점사항은 아닐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변리사법 위반 특히 조심하세요. 이거는 오늘 뭐 출원까지 가실 거니까 하실 줄 아는 그 능력을 함양시켜 드릴 건데 제가 출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분들 이름으로 뭐 내주신다든가 뭐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변리사법 위반이니까요. 자, 약은 약사한테, 치료는 의사한테, 등록 특허는 변리사님한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허 추론의 매직이라고 하죠. 예, 키프리스에서 어떻게 특허들을 검색해서 활용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특허에게 저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괄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이 특허가 있으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허의 활용 방안인데요. 그 각종 인증이 굉장히 쉽습니다. 인증 받을 때 필수 조건이 기술력이거든요. 가령 뭐 벤처 확인이나 이노비즈 인증, 아니면 부품 소재, 아니면 뭐 뿌리 기술이나 이런 인증을 가려고 하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정부 과제에서는 무조건 가점 사항이 되는 게 특허고요. 그리고 등록 특허나 이거는 이노비즈 신청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제조기업한테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하면 최고의 인증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자부를 합니다. 저희도 역시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노비즈 신청을 한다. 이노비즈 신청을 할 때 등록 특허에 대한 가점이 가령 3점이라면 출원 특허 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원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가치는 있다는 거고요. 특허 기술 이전으로 수익 창출 가능한데, 이거는 특허 기술 이전을 하려면 이 특허가 진짜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뭐 그 독점적이어야 하고, 이런 진짜 특허에 등록된 특허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D편에 보시면 이제 그런 특허들을 할 때 유의점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건데요. 이 등록된 특허의 기술 양도나 IP가 특허를 말하거든요. IP, 그러니까 특허를 활용한 대출도 가능하더라. 네. 그리고 이노비즈 벤처기업의 그 확인에 활용하는 거고요. 당연히 특허가 없으면 여기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나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기업을 하시다 보면 융자 부분은 다 끼고 가시거든요. 자금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이거든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킬 때 얼마나 자금 회전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그 융자 부분이나 아니면 출연금 부분에서도 특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점이나 또 융자, 특히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약간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활용은요, 굉장히 그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보시면, 다음 보시면 특허 전략인데, 정책 자금의 기본 요건, 즉 융자뿐만 아니라 R&D 자금, 무상 출연금이나 뭐 지원금 같은 경우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이 기본 요건을 맞추자. 이 정도는 기업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 조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첫 번째가 되는 게 지적재산권,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 이 특허인데, 사고 났네. 특허인데, 이 특허는요, 기본적으로 이 정책자금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과제든 기저에 깔려있는 게 특허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연구조직은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지만이 특허를 활용한, 그 연구조직이 있어야지만이 연구조직에서 그 기술력을 개발하고 특허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더 성장시켜서 좋은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조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재무 상태는 두말할 것 없죠. 그 기업의 내무니까요. 이게 그래서 부채 비율은 300% 정도를 보는 거고, 유동 비율을 100% 정도 보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기저에 깔려있는 게 특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특허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특허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대표님들 면담을 하다 보면,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허는 해야 된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저는 전문적인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컨설팅하고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자문해주는 그런 R&D 지도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연구소 인정을 받을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재산권 작성, 3개년 개발 과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특허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개발하겠다. 이 내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TCB라고 해서 기술 신용 평가를 말합니다. 이거는 기술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평가와 그리고 기업의 신용,
T10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는요, T1에서 T10까지 10단계고, 신용평가는 AAA에서 D까지 10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평균 내가지고 TCB 기술 신용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TCB 등급이 4등급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저리의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큰 그런 혜택이 될 것 같고요. IP담보대출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특허를 담보로 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특허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청에 IP 평가 우수 기업으로 우수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특허청 IP 평가 R&D라는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비단 특허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허청에만 R&D 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각 부처에 거의 2,000개가 넘는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특허는요. 기술력은 기본 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 가치평가는 등록된 특허, 그 특허가 있다면 그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에 양도하는 구조, 그래서 자산으로 편집을 할지 자본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키고 기업 대표님들의 용언한 과제, 가지금 처리나 해결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노비지 인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서에 기술력은 필수입니다. 없으면 이노비지까지 가기는 힘들고요. 벤처 확인에도 역시 마찬가지. 벤처 기업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시다시피 기술평가 대출, 기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평가 보증, 보증이 기보고요. 기술평가 대출, 이건 중진공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8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던가 아니면 보증을 받게 되면 이 두 기관에 벤처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올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서 끝날 걸로 일몰이 될 걸로 그렇게 됐는데 아직 민간 평가단체나 여기가 아직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그래서 벤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상반기 중에 기보나 중진공을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역시 기술력이 없으면 기술평가 자체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각종 R&D 과제는 그냥 패스할게요.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요. 영업권 보호는 참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는 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상업, 장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요. 상표권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표권 헌터들도 있거든요. 업체가 엄청 잘 되고 유명해지면 인터넷에서 그걸 검색해가지고 그 상호를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상호에 대한 상표권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 상표니까 니네 간판을 내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시 그 특허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한 10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특허는 진짜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요. 보시면 특허의 활용 부분에서요. R&D 성공을 위한 이거 꼭 R&D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은 전반적으로 다 통하는 거거든요. 모든 정책 자금이나 정부 자금이나 R&D나 이런 과제들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성공 전략, 몸짱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구 조직, 그리고 두 번째가 특허입니다. 특허. 세 번째는 당연히 특허가 있으면 중진공이나 기보,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벤처 확인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거고요. 벤처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노비즈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노비즈 협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고 이제 기보에서 실사를 나오는데 이노비즈 같이 준비를 하시면 기본적인 몸짱은 만들어졌다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 돼야지만이 R&D에 한번 쉽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 5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포상과 인증이거든요. 각종 포상이나 인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MEP라고 신제품 인증까지가 저희가 협회에서 지원해드리고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몸짱 전략이에요. 그리고 5번에 써져 있는 것들은 꼭 그거는 아니지만 가점을 위한 정책 자금이든 다른 것을 위한 가점을 위한 가점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허가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이시고요. 또 기업에서는 R&D를 무상출연금을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허 이야기니까요. 근데 특허는 진짜 두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허에 대한 전략으로 들어갈게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지식재산권, 특허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지금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고요.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권이 있고요. 특허권, 우리가 흔히 아는 발명 이런 것들을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용신앙권,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표권, 뭐 기타 상호나 가게 상호나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한 개로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이제 적용받는 법률들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산업재산권이다라고 하면은 4개 정도.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는 놔두고 이제 특허권, 이 특허에 대해서 오늘 활용 전략을 쭉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특허의 요건입니다. 원칙과 요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아시고 가면은 좀 편할 것 같아서. 특허 제도는요, 출원 공개주의입니다. 먼저 내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반에 공개를 하는데, 그게 1년 6개월이 지나면, 우선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가 되는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내 특허가 어떤 거를 출원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공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선원주의라 해서 선출원주의의 준말인데, 특허는요, 먼저 누가 출원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 주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우선권이 있고요. 그리고 심사주의나 심사청구주의는 특허청에서 하는 겁니다. 심사자가 배정이 돼서 이 특허가 진짜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원칙이고요. 특허의 요건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특허의 요건을 보시면 발명이라는 거는 고도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엄청나게 높은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상 이용이 당연히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규성, 진보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거여야 되고요. 이게 진짜 기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진보적인 것, 이런 것들이 특허의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뭐 보정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챕터에 넣어놨고요. 자, 특허권의 효력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특허라 하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온시라는 10년일 거예요. 예, 범위는 20년이니까 꽤 길고요. 효력의 내용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침해했을 때 처벌은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인 침해죄라는 형사적 처벌까지 양벌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특허, 다른 사람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침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특허의 권한이고요. 넘어가시면 특허권의 활용이 있는데, 본질적 활용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렸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본질적으로 쓰는 거.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기업 대표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중소기업 상담을 해보면 이 부수적으로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자, 특허를 첫 번째 보시면 특허를 양도를 해서 기업 지표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보증 담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허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IP 담보 대출. 그리고 R&D나 우수 조달, NEP를 가기 위해서는 특허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없으면 이해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특허나 기술력이 없는데 연구 개발 자금을 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없으면 아예 심사 자체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정부 관련 인증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자금의 가점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특허는 또 이렇게 활용하더라.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뭐 지금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이든 이 특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활용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교육자료에 넣고요. 다음번에 보시면요. 말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었죠. 특허를 활용하면 법인의 재무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 드리면요. 기업 대표님이 특허를 활용을 하시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개인 대표님의 특허를 기업에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팔면서 기타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70%였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었어요. 60%로. 그리고 그 전해에는 80%였거든요.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올해는 60%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특허 평가액이 예시로 5억이라면 5억을 내가 기업에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필요 경비는 5억에 60%, 5, 6에 30이니까 3억을 필요 경비로 빼주는 거죠. 그냥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소득세가 3억에 대한 절세를 지금 한계 세율, 그러니까 과세 표준 구간이 3억이면 40%의 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5억을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은 얼마냐?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8%, 5억의 8%가 내가 내야 될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0%를 경비로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40%가 남죠. 그럼 5, 4, 20, 2억이죠. 예, 2억의 20%가 기타 소득 세율이에요. 그러면 2억의 20%니까 2는 4천 정도? 예, 4천 정도 되니까요. 4천만 원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율은 한 8% 정도, 그 양도액의 8%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5, 8에 40이니까 4천만 원. 세금은 4천만 원. 세금은 4천만 원이고 세금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근데 3억에 대한 절세는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 될 거다. 왜 그러시냐면 이 3억을 제가 지금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억을 내가 개인 소득세로 낸다라고 한다면 3억에 대한 과세 표준이 40%예요. 그러니까 3억에 4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나는 비용 처리 받음으로써 1억 2천을 아낄 수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가보시면 이제 법인을 한번 봐보죠. 법인 입장에서는요, 또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억을 법인이 양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5억을 대표님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 즉 산업재산권은 7년간 법인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틀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 전부를 7년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이 2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20%가 세율이에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20%. 그러면 5억에 대한 20%면 1억 1천. 이 뒤에 1,000만 원은 지교세, 주민세 이런 항상 따라다니는 기생세금 있잖아요. 그 10%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예요. 법인세율이. 그러면 5, 20, 1억이죠. 1억이고 이거는 부가까지 해서 1억 1천 정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밑에 만약에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이 2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세율이 10%예요. 10% 그러면 5억에 10%니까 5천만 원을 법인세로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면 앞에서 대표님이 받았던 절세 효과와 법인의 총 절세가를 합치면 최저 1억 7,500에서 최고 2억 3천까지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겠죠. 이 정도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게 법인세까지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업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가족 법인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모든 경영권이 대표님한테 있으시기 때문에 법인의 절세가 되는 것도 역시 대표님이 절세 받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만큼 특허가 좀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부채 비율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령 자산은요, 기업의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인데 가령 지금 이 회사는, 예시로 든 회사는 부채가 15억이고요. 자산이 5억이다 라고 하면 합이 20억이기 때문에 자산은 20억이겠죠. 그런데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300%에 육박하죠. 300%에 육박해버리면 정부 R&D 출연금은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전이 가능하지만 융자 쪽에서는 즉 보증서를 받는 융자 쪽에서는 거의 힘든 수치라고 보셔야 해요. 중진공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300%를 부채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특허를 양도를 해버리게 되면 특허 5억이 법인의 양도가 되게 되면 법인은 미지급금이 5억이 생기는 거죠. 대표한테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줬기 때문에 5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지급금이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부채로 20억이 되고 자본은 5억 그대로죠. 그러면 자산은 25억이 될 거고요. 그래서 법인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법인이 양도를 받은 특허권을 5억으로 출자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자본화 시킨다는 겁니다. 자본화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자본화를 시켜버리면 부채는 5억이 줄어드는 거고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자본이 10억으로 되는 거예요. 10억으로. 내가 5억을 출자 전환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300%에서 150%로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특허를 진짜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다면 그 특허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번은요. 이건 뜨거운 감자죠. 누구한테나 있는 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건데 가지급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많이 안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지급금조차도 특허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요. 가지급금 처리를 특허로 하는 거예요. 법인의 가지급금이 5억이 있다. 이거는 대표님의 채무가 되는 거죠.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유출이 됐는데 누구한테 유출이 됐는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회계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의 부채로 잡거든요. 상여나 부채로 잡아요. 그게 가지급금입니다. 대표님, 기업 대표님들한테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가지급금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급금이 대표님의 채무인데 특허를 양도를 법인에 5억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표님 갖고 있는 채권이 되겠죠. 두 개를 상기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것보다 다른 복잡한 방법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급 처리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 법인 상담을 다닐 때 기업 대표님과 상담할 때 제가 쭉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가지급금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일시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매년 일정의 가지급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그 향후 발생될 가지급금을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투트랙으로 가자 그래요. 원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지급금 현재까지 있는 가지급금을 처리를 하고 앞으로 또 가지급금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게 특허권이에요. 특허권을 매각해서 특허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개인 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해서 변제를 하자. 이런 전략들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전략 중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료에 넣어놨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그 특허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특허가 어떤 특허들이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 드렸었죠. 자, 특허 평가 시 유의점 진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했던 기업 대표님도 예전에 이런 경우를 당해서 굉장히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특허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특허 기술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이 30% 정도는 차지해야 합니다. 이 특허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이게 30% 정도는 매출에 영향을 미쳐야 해요. 그리고 기업 연구소가 있느냐, 또 정관상에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좌우가 됩니다. 자, 기업 연구소가 있고 또 정관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직무 보상으로 법인세 비용처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허는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연구소에서 나온 특허는 법인의 특허지 개인 대표님의 특허가 아니에요. 그걸 활용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 돼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보유 여부와 정관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업 재무 구조죠. 자, 기업의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우량해야 해요. 지금 당기순이익 결손을 내고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평가해서 기업 재무 조직을 개선을 하겠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업 재무 구조도 한 번쯤은 파악을 해야 하고요. 파악을 해야 하고, 기술이 진짜로 우수해야 되겠죠. 그 특허권의 기본인 신규성과 진보성, 이런 것들 그냥 등록을 위한, 등록 가점을 위한 등록 특허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이게 우리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가치 평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보시면 네 번째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허 가치가 간평사 두 군데에서 평균적으로 1억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1억이 아니라 3억의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3억의 비용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위에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데 가치평가 자체만 올려서 비용 처리를 한다. 지금은 통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거든요. 비용 처리 돼요. 그러나 밑에 거가 중요합니다. 제척기간. 즉 국세청에서 부가 제척기간 5년인데요. 당장은 세무 부인이 없고 그렇게 법인세 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5년 시점에 5년이 넘어가기 전에 국세청에서 움직여버린다. 이거를 정확하게 한꺼번에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부인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되죠. 실질적으로 연구소 가지고도 그런 사례는 많았죠. 계속 5년간 놔두다가 5년 시점에 연구소 세액공제 받은 것들을 기업들을 몇 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했죠. 예, 그래서 부인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허는. 그래서 평가했을 때 유의점, 이거는 꼭 챙기고 가셔야지. 지금 가치평가가 1억짜리를 2억, 3억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 이거는 좀 위험한 컨셉이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리사님들 진짜 변리사님들하고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건 참고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요. 법인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유화를 할 것이냐.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것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다 내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신다, 대표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최고 세율은 46%. 원래 최고 5억이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44%거든요. 부가세까지 해서 46%. 그리고 뭐 법인세는 20%가 될 것이고요. 쭉 보시면 0%짜리도 있죠. 유상감자라고. 유상감자 같은 컨셉도 뭐 요즘은 많이들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다. 6억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곳, 이게 지금 화면에 가려가지고 자꾸 안 나오는데 이게 특허의 기타소득. 그래서 특허권 양도했을 때 60%의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총 기타 소득액의 8.8%의 세금만 내시고 이제 양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사유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그 법인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그런 컨설팅 업체의 이런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특허는 그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특허 활용 중에 TCB 기술 평가라고 하죠. 아까 이거는 그 대표님들께서나 컨설팅 하신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넣어놨어요. 기술 신용 평가라고 해요. 기술 신용 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창조 경제 일환으로. 그래서 뭐 소문에는 실적을 못한 은행들을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줬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기술력이 있으면 그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4등급 이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매출액 대비해서 그 운전자금, 기업이 받아지고 있는 운전자금, 운영자금이라고 하죠. 그 차입 비율의 40% 한도 내에서 총 2억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 실무상이고요. 실무상. 그래서 TCB는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등급
4등급까지가 우수 등급이에요. 5등급, 6등급은 보통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5등급까지 나오면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4등급입니다. 4등급. 그래서 4등급에 보시면 기술력 수준이 상위 35%에 해당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는 5등급은 기술력 수준이 50% 해당하며 이렇게 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 그 T4등급부터가 은행에서도 바라보는 우량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0등급까지 참고하시고요. 이게 웃기죠. 조달청에서도 T12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조달청의 기술평가 등급 해서 T12 등급 평가를 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4등급이면요. 4등급이면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5등급은요. T5등급은 보통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4등급부터가 우량 등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12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입찰용 T12 진행 절차는요. 원래 T12는 은행에서 대출용으로 평가하는 T12는 은행에서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은행에서 그 T12 평가 비용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공입찰용 T12는 달라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기관들, 기업들, 한국기업데이터나 뭐 나이스, 그리고 기보 이쪽으로 바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공입찰용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서예요. 기술등급 확인서 T4 이렇게 써졌죠. 기업들에 가면 이거 하나씩 뭐 그 걸려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T4. 근데 T5, T6을 걸어놓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뉴스 좀 보시라고. T6은 걸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등급 확인서다. 확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타입니다. 보시면 특허권이 왜 필수냐? 이노비즈 신청서에 보시면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권리 구분, 특허권, 실용 신화권, 권리 상태, 출원이냐 등록이냐. 자, 특허가 없으면 쓸 수가 없겠죠. 쓸 수가 없겠죠. 특허가 그래서 있어야 돼. 쓸 게 있어야죠. 이노비즈 이거 신청서가 있는 거고요. 벤처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있죠. 몇 건, 실용실험 몇 건,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 해서 4칸이 있죠. 이거를 채우냐 못 채우냐. 자, 특허가 없으면 못 쓰겠죠. 특허가 없는데 이거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벤처 평가의 기술성 평가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기술성이죠. 기술성. 그래서 모든 기술에 대해 쓰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 기술의 선도성, 기술의 완성도. 이 배점이 52점이에요. 52점. 무려 100점 만점 중에 52점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나 기술력이 없으면 역시 벤처도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뿌리기업입니다. 뿌리기업 인증서. 여기가 기술 및 공정 흐름도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기술이죠. 기술, 특허에 대한 기술을 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그리고 밑에 거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 확인서입니다. 자, 소재 부품 전문기업 확인서에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C2 자금이라는 이자 지원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내가 주거래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확인이 된 기업들에게는 이자 지원이 상당 부분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연구개발이라는 게 써져 있죠. 이 조건은 뭐냐? 연구부서가 있느냐? 자, 연구부서가 있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연구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거든요. 이거 신청서에가 두 번째 장에 있는 거예요. 연구소 신청할 때. 여기 보시면 연구과제명이 있고요. 연도별로 3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거 역시 특허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개발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특허가 없으면 연구소도 역시 쓸 내용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다. 이만큼 특허는 활용이 굉장히 많죠. 어떠신가요? 지금 특허 있어야 되겠나요? 없어야 되겠나요? 있어요.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두말을 할 필요가 없다. 특허는 이런 모든 면에서 특허는 기본 베이스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어떻게 추론을 할 것이냐. 대표님들께서 특허 추론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계셔야 되고 방법을.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연구 전담 부서 그리고 연구부서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이 부분들을 계속 주제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직접
그분들이 변리사 통하지 않고 출원까지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기술들이 지금 어떻게 출원이 돼 있고 어떤 기술이 등록이 돼 있는지 이것들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저희 기업에 매칭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시간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업 운영하실 때 특허 정도는, 특히나 출원 정도는 하실 줄 알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뭐 이제 뒤에는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허 신청 절차는 출원서를 접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방식 심사를 통해서 출원 수수료 납부 확인까지 되면 여기까지가 자, 특허가 출원됐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 실체 심사를 대기하고요. 실체 심사를 통해서 의견서, 보정서 접수가 되고 이 등록이 되든가 거절이 결정되든가 이 단계가 등록 단계죠. 심사 단계. 예, 이 부분은 본인 힘들어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특허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대표님들께서 하기는 힘드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문적인 변리사님한테 이 부분은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뭐 가지 말라는 뭐 없거든요. 등록까지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과 열정 이런 것들을요 다른 데에다가 경영관리에 쏟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 출원까지. 그래서 출원 특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런 트렌드나 그리고 지금 기술력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출원 절차고요. 절차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출원까지 다 하고요.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여기서 전부 다 다운받고 여기서 진행하시면 돼요. 특허로라는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입니다. 그 검색창에 특허로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시죠. 전자출원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이것도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처음에 그 전자출원 따라하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옵니다.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고요. 대표님들께서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증서 사용 등록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용자 등록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특허 이쪽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 변경이라고 제일 앞에 배너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여기가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내가 특허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특허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라는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 부여부터 받아야 돼요. 번호. 그냥 특허로 해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를 먼저 부여를 받아야지만이 그 번호로 계속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죠.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라는 화면이 뜹니다. 예, 이 화면 특허로 통합 설치 프로그램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통합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화면으로 인감 또는 서명 이거를 필수적으로 첨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인감 도장 있죠. 인감 도장이나 서명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인감 도장으로만 등록을 해라 하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 특허를 남들한테 양도해 줄 수도 있거든요. 양도해 줄 때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야 돼요. 그러면 인감 증명서의 인감과 여기에 등록된 인감이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명으로 해놨다라고 한다면 인감을 다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인감을 등록하시면 돼요. 예, 인감을 A4지에 종이에 선명하게 찍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거를 바탕화면에 미리 깔아주세요. 예, 그걸 끌고 와서 나중에 바로 등록하면 돼요. 쉽죠? 예, 그래서 인감 또는 서명 다음 이 화면 나오면 여기 다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 안내문이 바로 나와요. 이 안내문이
특허 고객번호를 발급 요청을 하고 인감 등록까지 하시면 특허 고객번호 발급 처리 기간은 2일이며 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2일 아니에요. 2일 아니에요. 바로 나옵니다. 예전에 저 할 때는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1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어제 그제 해보니까 바로 고객번호 나와요. 예, 고객번호 바로 나옵니다. 뭐 2일 안 걸려요. 2일 안 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시면 이제 출원인 구분 선택 제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감 등록했고요. 자, 자연인, 국내 자연인이죠. 저는 만약 개인이 특허를 내겠다, 특허 고객번호 부여받겠다 그러면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시라면 법인, 네, 법인. 아니면 이거는 아니죠. 저희는 이 세 가지는 아닐 거고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외국법인 아니고 외국인, 애국 자연인 아닐 것이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 정도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저는 그런데 이제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했고요. 이거는 샘플이에요. 법인일 때는 이런 내용을 넣으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나오죠. 자연인. 이 입력상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명 첨부를 할 거냐, 여기가 인감 첨부를 할 거냐, 라게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감,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도장은 인감으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 서명 이미지 첨부란에다가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삭제해야 돼요. 이거 삭제하고 다시 인감 도장을 재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승인 시간이 약간 걸려요. 예, 밑에 이제 뭐 변경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삭제하고 그러면 승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장해둔 인감을 이 밑에 부분에다 잘 읽고 여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으시면 휴대폰 전화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장에 이게 나옵니다. 다른 거는 다 동의하고 핸드폰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행정정보 사용 동의 여부, 여기 동의함에 동의에 클릭을 하셔야 해요. 동의 안 함으로 클릭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나중에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주소와 여기 특허로에 등록되는 주소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 변경을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동의를 해놓잖아요. 동의를 해놓으면 변경된 주소를 특허로에서 자동적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하고 여기 밑에 신청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런 통지서가 와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와 살고 있는 주소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입력은 위에 걸로 했어요. 여기에 특허로의 입력은.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지서가 옵니다. 뭐라고 써졌냐면 출원인 정보 변경 경정신고서라고 해야 통지서가 이메일로 와요. 즉 특허로에서 특허청에서 이 주소로 변경할래? 변경했으니까 알고 있어라 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아까 그거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예,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해요. 일반적인 인증서예요. 내가 지금 은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를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인증서 등록이라고 있죠. 인증서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옆에 등록 있죠. 인증서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특허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예요. 전문가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이게 다운로드가 돼야지만이 여기에서 출원 절차나 뭐 서식 작성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배너들이 이런 바탕화면 이런 아이콘들이 다 깔면 생길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든가 인터넷 회선이 안 좋다든가 라고 하면 2시간까지 걸려요. 전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갖고 나와서 하니까 20분에서 깔려요.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다르다. 근데 회선이 괜찮고 핫스팟 잡으셔도 20분이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특허로에서는 제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저 프로그램이 다 깔렸다라고 한다면 맹세서 작성 여기서 이제 출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내 출원. 자, 위에 가보면 출원 신청이라고 있죠. 출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국내 출원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명세서 서식 작성을 시작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게 뜨죠. 통합 명세서 작성기라고.
통합 맹세서 작성기라는 거는 내 특허가 이러이러한 요건이고 이러 발명명은 뭐고 특허의 뭐 효과는 뭐고 개선해야 될 과제는 뭐다.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통합명세서 작성기에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작성이 끝나면 이거를 서식 작성기로 끌고 와서 이제 업로드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자,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게 뜹니다. 깔아놨기 때문에 아까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깔았기 때문에 이게 뜨거든요. 이게 좀 뜨면 로딩이 되다가 이게 떠요.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나는 특허 실용신안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국어로 영어 잘하신 분은 밑에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예, 특허 명세서 국어 클릭하시고 여기 확인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나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상표 문서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특허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허 명세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이게 뜨죠. 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양식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건드리시면 에러가 뜹니다. 이 밑에 쓰는 란이 있거든요. 이 밑에 따만 쓰셔야 돼요. 이 밑에 따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내용이 떠요. 예, 클릭하시면 상세의 작성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다 내용이 떠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두셔야 해요. 예, 하단에 내려놓고 그대로 놔두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론을 할 건데 추론을 이런 내용들 다 쓸 줄 모르시잖아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시면 자, 키프리스입니다. 키프리스 검색 활용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 포기 특허, 무슨 특허, 또 상표권이든 전체 등록된, 선출원된 그런 특허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키프리스예요. 키프리스에서 키프리스라고 접속을 하시면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자, 행정 상태 보시면 전체 거절 특허도 있고 뭐 등록, 취하, 무효, 공개, 포기, 소멸 이런 특허들이 전부 다 있죠.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이 란에다가 검색란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우리 기술을 지금 검색해 보고 싶은 특허 이거를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참고 특허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저는 간장 소스라고 넣었거든요. 제가 소스를 좋아해서 이걸 쭉 엔터를 치시면 네, 간장 소스에 대한 특허가 쭉 뜹니다. 쭉 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떠요. 많이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얘기 전문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 전문이 뭐냐면 이게 지금 포기된 특허인데 이 특허자가 추론인들이 써놓은 그런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놨는지. 예, 그래서 전문 다운을 뭐 찾기 쉬운 곳에 해놓고 저장해놓고 그거를 여는 거죠. 전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대표도 명세서 그리고 발명의 목적, 이루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똑같죠. 우리가 쓰려는 거와.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남들은 이렇게 썼구나. 변리사님들은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내용을 읽어보시고 추론하고자 하는 특허에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 특허를 이 양식과 맞춰가지고 쭉 한번 써보시는 거죠. 이거는 그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나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본 게 제가 그냥 재미로. 뱀이라는 게 특허가 있을까? 뱀? 기어다니는 뱀이? 그래서 쳐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뱀에 대한 특허도. 그래서 키프레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거의 모든 내용의 참고 특허가 여기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기술이 있다면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는 것도. 예, 그 변리사님들도 이 프로그램 쓰세요. 선행 특허가 있는지, 지금 출연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검색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검색하는 거랑 그분들이 검색하는 건 다르세요. 예,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앞에다 샵을 넣고 콤마를 넣고 마침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에 검색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더라. 특허에 없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명칭과 기술 분야 이런 것들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제출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만약에 그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에러가 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명의 명칭을 한글로만 써놨잖아요. 한글로만 써놓으니까 어떤 에러가 떴냐면 뒤에 영문도 쓰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 유자 소스 및 예로 양념간장 제조법 이거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써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쓸 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불가하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한글로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글로 이거를 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밑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딱 써져요. 그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옆에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예. 영문도 써야 되더라. 영문도 써야 되더라.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출 파일 다 작성하셨으면 제출 파일 생성 변환을 누르시면 자, 이 밑에 이렇게 빨갛게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뜹니다. 자, 명칭, 발명의 명칭에서 우측의 중괄호를 열고 영문 명칭을 쓰세요. 라는 거. 그리고 밑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쓰세요 라는 것들이 이렇게 에러가 위치와 에러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시 제출 파일 생성 변화를 하시면 저장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아무데다나 저장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중에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화면에 특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특허 낸 것들이나 관련된 것들을 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팁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서식 작성기란 거를 실행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윗부분에서 이미 명세서는 다 작성이 됐어요. 이거를 서식 작성기에 이제 업로드만 해주시면 추론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서식 작성기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서식 작성기 실행 시키시고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특허 출원서 1번 특허 출원서 클릭을 하시면 이 밑에 거 구성 항목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특허 출원 제일 위에 거 우리는 특허 출원할 거잖아요. 특허 출원 클릭을 하시고 이 밑에 세 번째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뭐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네 번째 여기 밑에 보시면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는 서식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 창 5번 이 창이 자동으로 팝업이 돼요. 팝업이 되면서 이 찾기 여기 찾기를 누르시면 아까 저장해놨던 통합명세서 작성기에서 저장해놨던 거 그 파일을 끌고 오거든요. 예, 끌고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기 누르면 이 제목 없음 이거 있죠. 이 녀석을 그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입력하겠냐라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입력하고 입력을 누르시면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라는 게 떠요.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라는 거면 예 하고 예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내 이름이 자 여기 유자 소스 어찌고 저찌고와 영문으로 된 거와 이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 있었으니까 떠요. 자동으로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 출원인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출원인 여기 옆에 보시면 입력창 있죠. 입력창 딱 클릭을 하시면 특허 고객 번호 부여받은 거 있죠. 예,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내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내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발명자 항목이거든요. 자,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해야 해요. 동일해야지만이 70% 감면을 해줍니다. 수수료 70% 감면, 연간 20번까지. 그래서 이 발명자도 분명히 저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력칸 있죠. 입력칸을 누르시면 그 발명자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되거든요. 창이. 거기 가운데에 가보면 출원인과 동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클릭할 수 있도록 배너가. 그러면 출원인과 동일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명자에도 내가 뜹니다. 내가 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심사청구라고 있죠. 심사청구. 이 심사청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나중에 일반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특허청에서 등록까지 가기 위한 심사를 돌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 심사 청구를 그냥 출원만 하실 거라면 이 심사 청구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심사 청구를 해제를 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출연료가 수수료가 23만 3천원이죠. 23만 3천원. 이게, 이 금액이 뭐 간남료라고 하는데, 청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기술에 첨부되어 있는 기술들이, 부속 기술들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청구를 쫙 해요. 뭐 청구항이 뭐 20개, 30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청구항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용은 비싸져요. 이 비용 비싸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심사 청구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베일리사님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추론을 하겠다라고만 추론으로만 끝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이 심사 청구를 클릭을 해제를 해주세요. 해제를 해주시고, 해제를 해주시면 여기 또 그림에 가렸네요. 비용이 46,000원이거든요. 46,000원에 70% 감면이 돼서 13,800원만 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심사 청구는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 추론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자문서 제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전자문서 제출 클릭을 하시면 전자문서 생성이라는 게 떠요. 예, 이거를 클릭을 하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까? 하고 나오거든요. 그 파일은 그냥 저장해 주세요. 저희 바탕화면에 특허 폴더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다음 단계 클릭을 하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로드 하는 거니까. 이거 다음 단계 클릭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아까 저희 공인인증서 등록해 놨잖아요. 이 서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창이 이렇게 떠요. 예. 여기서 공인인증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복 제출인지 여부를 확인할까요? 라는 거. 다른 데에서 내가 중복을 이렇게 신청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확인을 누르고 다음 단계, 이 밑에가 다음 단계거든요. 다음 단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중복 아님. 예, 중복 아님. 그리고 밑에 또 다음 단계라는 클릭 버튼이 있거든요. 예, 다음 단계라는 클릭 버튼인데 그걸 또 클릭을 하게 되시면 온라인 제출이라는 게 뜨죠. 온라인 제출.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추론 한 건을 하신 거예요. 네, 추론을 한 건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론을 한 거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출 결과 조회라는 게 있어요. 제출 결과 조회라는 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항목이 뜨는 거고요. 자, 추론을 하고 나면 13,800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 수수료를 바로 여기 수수료 관리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수료 납입을 하시면 한 이틀 있다가 수리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추론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 증명서 발급에서 추론 사실 증명서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은 한 건은 끝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론 번호 통지서가 처음에 뜨고요. 이게 이제 수리됐다라고 한다면 추론 번호 통지서가 뜨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추론됐습니다라는 추론 사실 증명서를 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추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론 한 건 하신 거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통지서가 이렇게 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추론한 특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남들에게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양도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서 위에 그냥 절차만 쭉 제가 나열을 해놨네요. 자, 추론 특허를 추론인 변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식 작성기 아까 우리 작성했죠? 네, 서식 작성기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국내 중간 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 중간 서식 이쪽에가 그리고 공통 클릭을 하시고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클릭을 하시고요.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클릭을 하고 추론인 변경. 자, 이게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이렇게 뜨거든요. 이 순서대로 오시면 그러면 여기가 제출인 있고요. 제출인 그리고 사건의 번호 그리고 변경 전 추론인 누구냐, 변경 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여기 뒤에는 지분율까지 입력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 원인은 전부 양도를 할 거냐, 일부 양도를 할 거냐, 이렇게까지도 여기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는 저는
추론인 변경이기 때문에 추론인 변경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등록된 특허를 양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달라요. 서식 작성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밑에 바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등록된 특허 권리 변경일 경우에는 등록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등록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란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이게 떠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첨부 서류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권리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 받으실 분, 양도 받으실 기업에 특허 고객 번호가 있어야 하고 그쪽에 그 양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그리고 양도증, 양도계약서나 양도증 이런 것들을 첨부 서류로 첨부를 해줘야 해요.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첨부 서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전문가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신 거예요. 초보자용에는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특허 이전을 하실 거라면 상대방 이전 받으실 분, 상대방도 특허 고객 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을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니 처음에 인감 등록은 인감으로 하자. 사인으로 서명으로 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교체를 하셔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미나 이렇게 방송을 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릴 거는 다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특허는요. 특허는 기업을 굉장히 살찌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특허가 없다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이나 그런 기술력 부분에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진짜 10번을 강조해도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특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